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발전소 잡지 에디터 윤치선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책은 이번에 나온 행복한 은퇴발전소 10호입니다. 잡지 제목이 ETF 투자 고정관념에서 탈출하라인데요. 이거 표지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머리입니다. 머리가 열리면서 누군가 탈출하고 있죠.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ETF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투자의 시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F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째, ETF는 시장 대표 지수에만 투자한다. 좀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2010년대 그 초반 이후로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그 시장 대표 지수에만 투자했던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 대표 지수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지수를 그 다음에 ETF가 추종하는 거죠. 즉 기존에 없던 지수를 만드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ETF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스마트 베타 시리즈 같은 것들인데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그 미래세 자산운용에 그 타이거 로우볼 ETF라는 게 있는데, 로우볼. 이건 원래 이제 로우 벌러틸러티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변동성이라는 뜻이죠. 이 ETF 같은 경우는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냐면은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은 투자 성과가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ETF입니다. 그 아이디어로 지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ETF를 만든 거죠. 뭐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의 종목들로 지수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멘텀 ETF라는 건데 계속 올라가던 주식들이 더 오른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서 그런 종목들만 모아서 ETF를 또 만든 겁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국의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한 440여 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100개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ETF입니다. ETF 투자 고정관념 둘째, ETF는 단타 매매가 답이다. 한국의 ETF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대표적인 게 인버스 ETF라든가 레버리지 ETF 예입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오를 때는 뭐 2배 오르고 빠질 때는 2배 빠지고 이런 식으로 뭐 1.5배짜리도 있고요. 시장을 추종하되 더 크게 추종하는 방식의 ETF가 이제 레버리지고요. 지렛대란 뜻이죠. 그리고 인버스 ETF는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즉 시장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ETF 수익률은 떨어지고 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ETF 수익률은 올라가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ETF가 인버스 ETF거든요. 이 두 개의 ETF의 공통점은 시장 추세를 이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단기 매매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2018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신 걸 보면요, 이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ETF 투자 비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68%입니다. 단기 매매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ETF는 오히려 장기 매매에 적합한 상품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기 매매를 위해서 태어난 상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한국 주가 지수를 대표하는 지수인데요. 이거를 추종하는 일반 펀드들도 있죠. 즉 인덱스 펀드들. 펀드들 중에서 이제 보수가 제일 저렴한 게 E 클래스, 즉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용 클래스인데요. 이런 그 클래스로 투자하더라도 0.8% 정도의 보수를 연간 내셔야 됩니다. 근데 ETF는요, 똑같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면서 0.0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년 가지고는 뭐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게 투자하시면은 이 수수료 차이가 무시 못하게 됩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더 그렇죠. 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이유 두 번째는요, ETF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ETF가 이제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제 많아져가지고 거의 뭐 모든 투자의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칭해지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만 투자하시더라도 뭐 국내 주식, 국내 채권 이건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원자재 뭐 이렇게 저희가 거의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자 대안들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장기 투자에 굉장히 적합한 ETF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이런 인커명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현금이 계속 들어오면은 변동성이 낮아지고 장기 투자에는 유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컨셉 중에서 토탈 리턴 ETF라는 것도 최근에 생겨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토탈 리턴 줄여서 뭐 TR ETF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하되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들을 기존 ETF는 다 나눠줬거든요, 분배금으로. 근데 이거는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면은 이 배당의 재투자 효과로 인해서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즉 장기 투자에 아주 적합하다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도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볼 때 ETF는 단기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 투자를 위한 상품이다. ETF 투자 고정관념 셋째, ETF로는 패시브 투자만 할 수 있다. 이 패시브 투자라는 거는 어떤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 이게 패시브거든요. 반대로 이제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건 저희가 액티브라고 부르죠. 근데 이 패시브 투자 방식의 대표가 ETF고, 근데 ETF는 다 이런 거 아니냐? 뭐 다른 게 있냐? 있습니다. 액티브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지는 않은데요. 한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채권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 액티브 방식으로, 즉 채권 벤치마크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가 이미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그런 거 많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미국은 ETF에 대한 어떤 그 정부에서의 제재가 약간 있어가지고 투자 종목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지수 관련된 거는 액티브가 아직은 없는데, 예를 들어보죠.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은 여기는 좀 그런 제재가 낮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액티브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 ETF 회사 중에서 호라이즌스 ET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미래세대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에서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요, ETF죠. ETF 중에 HAC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는요, 벤치마크가 있긴 합니다. S&P, TSX 지수. 요 캐나다 이제 대표 주가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은 그런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벤치마크기는 한데 투자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 목적도 벤치마크보다 그 위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뭐 이거 어떻게 투자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SC는 이 계절에 집중합니다. 저희가 아는 그 사계절이 맞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투자의 역사를 보면은 각각 계절마다 좋았던 섹터 혹은 자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봄에는 뭐 미국 주가 지수가 좋았고, 뭐 여름에는 원자재가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계절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어떤 이런 운영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제 굴러가고 있는 ETF인데요. 이게 10년 넘게 운영이 됐는데 성과가 놀랍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낮으면서 시장 대표 주가 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꼭 이제 마치 헤지 펀드처럼 운영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해외로 시야를 넓혀보시면 이런 ETF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ETF 투자 고정관념 넷째, ETF는 절세 투자가 어렵다. ETF에 오랫동안 이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이 말에 상당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일반 펀드는 뭐 장기 뭐 해외 펀드 뭐 절세기다 뭐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근데 ETF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ETF 투자를 하면서도 세금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계좌를 활용하시면 ETF에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 연금 계좌, 즉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요, 이게 투자할 때 그 매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IRP 같은 경우는 이제 7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 단독으로 이제 400만 원까지인데,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효과도 크고요. 연말정산할 때 세금 돌려받죠. 그것도 크고, 그거를 또 재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ETF를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ETF들은 뭐 매매가 있으면 이걸 세금을 내는데, 이 연금 계좌들은 투자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세금을 내면 되죠. 근데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도요, 이게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 투자 이익에 대해서 3.3에서 5.5% 정도만 내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나중에 이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잖아요. 물론 이제 국내 주식 ETF는 안 내는데, 그거 말고 다른 뭐 채권이라든가 해외 주식은 전부 다 15.4%의 그 소득세를 내는데, 저희가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그거를 훨씬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연금 계좌들이 좀 오랜 기간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투자 기간이 뭐 한 10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는 게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라 한 5년에서 좀 그 정도만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는 5년 이상만 투자하면은 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자산 내에 있는 여러 계좌들을 통합해가지고 200만 원까지 이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죠.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개할 코너는 글로벌 은퇴 이야기입니다. 이 코너는 미국, 독일, 일본, 대만의 어떤 시니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이번에 미국 편에서는 머니 스마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이경원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도 요즘에 시니어 대상의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머니 스마트 프로그램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고 경제적 착취를 피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어떤 대학가라든가 문학의 방송가에서 어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편에서는 일본의 시니어들이, 그 중에서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본으로 오는, 또는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좌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한국에도 뭐 외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국의 시니어 분들도 이런 쪽으로 한번 진출해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대만 편에서는 또 금융과 노후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양로신탁이라는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상품인데요. 어떤 시니어분들의 그 약간 나이가 드시면서 경제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정신적으로 좀 연로해지시면은 좀 정신적인 능력이 약간 떨어지실 수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신탁이라는 법적인 제도로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눈여겨보실 만한 코너는 웰 에이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노년의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죠. 김원경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님이신데, 이분이 얘기하는 은퇴 후 건강 비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일하던 것처럼 운동하라. 현역 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일하신 것처럼 은퇴한 후에는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특히 강조하시는 게 3가지입니다. 근육 관리하고 보행 관리, 마지막은 복부 관리입니다. 이게 은퇴 후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현역 시절부터 이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만화가 홍승호 작가의 카툰 올드, 그리고 서울대 강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영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은퇴발전소 10호의 내용을 제가 간추려 드렸는데요. 아마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50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여기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께는 제가 여기 뒤에다 숨겨놨었는데요. 핸드크림입니다. 5분은 이 핸드크림을 드리는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금융상품 ETF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ETF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1번 엑스트라
스토핑 펀드, 2번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3번 엑시트 트러블 펀드, 4번 익조틱 트로피컬 펀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보고 계시는 화면 하단 이 아래 있죠. 이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이 응모 링크를 통해서 그 응모해 주시면 되고요. 10월 28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표는 10월 30일 수요일에 저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